자, 지금 시간이 2022년 3월 10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후 5시 42분. 자, 코스피 200 지수 보겠습니다. 358.01, 2.47%나 올랐어요. 월봉을 보면 상단선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 하단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감았어요. 그러니까 딱 하단선까지 감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얼마냐면, P3. 357.92예요. 그러니까 하단선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영역에서 벗어난 거죠. 매도를 해야 될 영역은 시가 위입니다. 시가 위로만 매도가 가능하고 57.92 아래로는 매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영역이 안 되는 곳에서 있다가 이제 감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영역에 있다가 감아 올린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 보면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쵸? 상단선 위로 올라간 건 누르고 하단선 밑으로 내려간 건 감았어요. 자, 봉 자체로만 보면 고가는 낮아졌고 저가도 낮아졌고 종가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봉은 아직 하락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다만 이제 상단선과 하단선이 서로 싸우는 형국이라 자기 진영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단선 아래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상단선 위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우를 범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주봉은 이제 하단선을 벗어났습니다. 하단선을 벗어났어요. 보이시는 저 T5 하단선의 위치가 355.70이니까요. 예. 요 아래로는 매도는 못하는 거죠. 그냥 홀딩만 하는 거죠. 상단선의 위치는 359.54 또는 362.83 정도 되니까요. 아직 주봉을 보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매도자다라고 했을 때 홀딩은 할 수 있는데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예.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2.47%가 올랐는데도 아직도 매도할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도자는 아직도 관망을 해야 되고요. 매수자의 영역을 이제 벗어났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봉은 그냥 들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단선의 위치가 349.70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뭐 시가 찍고 그냥 미친 듯이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건 매수자도 매도자도 뭔가 행위를 취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제 봉을 보고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저가를 지키면 내일 매수할 수 있고요. 오늘 고가를 지키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가도 지킬 생각 없고 고가도 지킬 생각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고가를 넘었다. 그러면 저라면 매도 전략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봉 하나를 패스해 본다. 예. 오늘 고가를 넘으면 다음 매도 기회는 화요일 정도에 옵니다. 화요일. 오늘 고가를 내일 넘으면 매도 기회는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저가를 내일 붕괴했다. 그러면 상승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 전략은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은 없어요. 일봉상 가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래로 갈 생각이 있으면 제가 보기엔 개파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은 내리기 힘들어요. 등가
찍어서 내리기에는 구조가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려갈 거면 개파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개파락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 전략은 안 가져가고 매수 전략만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쉽게 가는 법이 없네요. 내일이 지나면 이제 주봉이 사라지니까 주봉의 하단선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월봉만 남은 거죠. 다음 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하락하기가 좋아요. 다음 주 화, 수, 목, 금은 하락에 유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만 상승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16일인가요? 러시아의 디폴트 예상일이 3월 16일인데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근데 요 매트릭스만 봤을 때는 수요일은 1구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에 월요일 고가보다 낮아지면 디폴트로 인한 결과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이 오늘 늘었는데요. 거래량이 늘었는데 내일은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내려가지 않고요. 횡보하거나 올라가는데 화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다 올라요.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뜨면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지속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선물 만기를 노린 봉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만큼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만기일에 외국인이 현물을 사대면 그 다음에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일에 외국인이 현물을 사들였다. 그러면 좀 좋아요. 당분간이라도.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현물을 팔았어요. 이게 조금 특별한 거죠. 자, 보시면 오늘 개인이 3,526억을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4,277억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다 산 거죠. 7,648억. 자, 외국인이 선물도 매도했어요. 5,242억. 선물이 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현물은 어차피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누적으로 보면 이제 선물은 내일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무시하고요. 이렇게 현물을 보시면 2월 들어서 6거래일 동안 개인이 현물을 3조 5,169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조 8,595억을 매도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상승장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현물을 팔잖아요. 개인이 현물을 받고. 그러면 현물로 봤을 때는 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현물로 봤을 때 하락이어도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어쨌든 파생 때문에 상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선물까지 매도하면서 차월물을 일부 매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현물과 선물을 외국인은 다 매도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급격한 상승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월 달부터 3월 10일 현재까지 개인은 8조 3,751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조 5천억, 금융투자가 4조 1천억을 팔았어요. 예, 합치면 기관은 5조 1천억을 파는 거죠. 결국에는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 그리고 기관 안에도 검투가 주력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현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흐름이 유지되는 한 결국엔 개인은 손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수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손절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은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진 않다. 다만 하단선 아래로 내려간 건 다 복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단선 아래로 갔을 땐 하방 보지 마세요.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을 땐 하방을 보지 마시라. 상단선 위로 올라가면 하방을 고민해 봐야죠. 예, 근데 정작 상단선 위로 올라가면 손절할 생각을 하고요. 하단선 아래로 가면 곧버스를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봐요. 그렇게 하면 자주 물립니다. 자, 이제 만기는 끝났고 내일 되면 이제 6월물로 바뀌니까요. 선물은 6월물 시작되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